자, 안녕하세요.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몇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원래 이제 몇 년 전에 부처님 오신 날로 원래 석가탄신일 뭐 이러다가 부처님 오신 날로 결정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통일되는 게 옳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때로는 조금 잘못됐다라는 생각도 하고 뭐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습니다. 이제 일반 사람들은 구분을 잘 못하는데 이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최고 이 노는 날 중에서 최고의 날은 절자가 붙는 거예요. 절자가. 그래서 개천절, 광복절 이렇게 그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명절. 그래서 국가가 공식으로 인정한 명절하고 플러스 그러니까 국가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명절 플러스 기념일.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임금탄신일을 절이라 그래요. 임금탄신일. 그래서 지금은 임금탄신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기념하는 때는 아니니까 그런 시대는 다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북한은 아직도 그거를 한다. 그러니까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조선 같은 왕조가 하나 개창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 북한에서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 그 다음에 김정일 생일을 광명성절. 그래서 광명성이 김정일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개발돼가지고 광명성호 뭐 이렇게 해서 저 미사일 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건 자, 세 가지 절이라고 불리는 건 명절,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 중요한 날, 그리고 이제 임금과 관련된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절이고 지금은 임금과 관련된 건 없어졌고 특수한 경우만 남아 있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찍기다시가 날입니다. 날. 그리고 임금과 예전에는 임금 이꼬르 성인이에요. 임금 이꼬르 성인. 레벨이 같다는 그 뜻입니다. 레벨이. 그래서 임금에게도 3번 절하고 부처님한테도 3번 하고 그 다음에 임금도 용상징을 쓸 수 있고 부처님도 용상징을 쓰는 거고 불교에서도 용상징을 쓰는 거 다 그렇게. 그 다음에 임금이 사는 집도 전, 근정전, 인정전 뭐 이런 식으로 전, 그리고 불교도 대웅전, 뭐 지장전, 전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도 원래는 전이라는 명절이라고 하는 절자를 썼었죠. 그게 석탄절, 불탄절 이렇게. 이름이 너무 어감이 안 좋아서 석탄절, 불탄절. 그래서 이제 표류하게 되는 게 석가탄신일. 석가탄신일.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 석가탄신일을 하는 놈이 석가탄신일 절로 했어야 돼. 그게 이제 무식하니까 나타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하고 그 다음에 저 불교 방송이나 불교 TV에 나와서 말하는 이 스님들 보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전문가라고 하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 체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설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자유로워. 그거는 열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리 얘기나 이런 역사 얘기나 할 때는 사실은 그건 닫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이 있다니까. 100%냐? 아니 그렇지는 않아. 왜? 연구가 완료된 건 아니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해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약은 약사, 진료는 의사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다 전문가한테 의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100%입니까? 아니 100%는 아니지. 의사나 약사라고 해서 그게 100%의 타율로다가 쉽게 말해서 그걸 병을 낫을 수 있느냐? 아니지. 단 현재 시점에서의 최선을 그 사람들이 선택해 주는 거지. 아니, 맞잖아요. 그리고 그 의사나 약사들도 수준이 있는 거지 또. 그 안에서도. 아니, 맞잖아요. 그게 전문가 비전문가를 나누는 거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야, 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종교는 특이하게도 전문가 비전문가를 잘 구분을 못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비전문가가 말을 해도 이제 마치 그 사람이 뜬 사람이면 전문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기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억장이 무너지지. 왜?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해야 돼. 그거 내가 저거랑 똑같아. 그 서울대 예전에 그 사학과에 있었던 박한재 선생이 그 얘기한 거랑 똑같아. 내가 삼국시대 전문가인데. 삼국시대, 위진남북조 시대 전문가인데.
돈은 이문열이 다 벌어먹더라. 삼국지 팔아가지고. 이게 무슨 멍멍이 같은 경우냐. 전문 지식은 난데 소설을 써가지고 돈은 저쪽에서 다 빨고 얼마라도 줘야 되는, 아니 그건 그냥 내가 붙이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전문가가 볼 때는 소설은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접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극을 잘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극이 뭐 고증을 잘했어요, 뭘 했어요 해도 전문가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허접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한국 사람이 헐리우드 영화에서 한국이 잠깐씩 묘사될 때가 있거든.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웃기거든. 아니 100% 틀린 건 아닌데 한국 사람이 진짜 저렇게는 안 하는데 뭐 이런 느낌이 딱 들어. 그거는 우리니까 알아보는 거야. 외국 사람은 절대 못 알아봐. 절대 못 알아봐. 그런 느낌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도 아이 그거는 뭐 그러려하고 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석가탄신을 만들 때도 이제 잘못한 거지. 석가탄신을 절로 했으면, 일로 하는 바람에 일은 절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날입니다. 날. 한글 날. 날. 국군의 날. 식목 일. 이건 같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하고 날은 같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는 이거 정할 때 이미 전문가가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기보다도 이건 사실 전문가의 문제도 아닌데 저건 그냥 상식의 문제인데 이 멍청한 놈들이 저렇게 만들어 버린 거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따지면 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다. 야씨, 이런 제도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마음 중요한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형식을 갖추고 그 다음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바보 같은 놈들.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룰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냥 1대1일 때만 1대1로 그냥 할 때만 마음이 더 중요한 거고, 실제로는 이런 제도상에서는 그 기준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봐라. 시험 시간에 늦었어. 결시야. 끝이야. 그 다음날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냥 끝이야. 뭐 부모님 초상이 당해가지고 잠깐 늦었어요. 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건 네 일이지. 그냥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진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억장이 무너진다. 뭐 마음이 중요해요. 그냥 무식한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면 결혼식을 뭐하러 해? 그냥 살면 되고 혼인신고하고 그냥 살면 되지. 아니,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 여러분들도 마음으로는 이혼한 분이 있잖아. 하지만 이혼 안 했잖아. 그게 그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절대. 그게 왜 똑같아? 40부터 이혼한 분들도 있고 70에 이혼한 분들, 70까지 이혼 안 하고 살기는 좀 어려울 거야. 그거는 쉽지 않아. 아니 그냥 마음으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마음으로. 하지만 그것과 그것을 우리가 엄청나게 큰 차이로 보는 거죠. 진짜 이혼한 거하고 안 한 거는 엄청난 차이지. 그걸 말이라 그래.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객관적인 부분에서는 전부 이걸 어떻게 거기에 맞추느냐, 그 기준에 맞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이런 개념들은 저는 정확했는데,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훈장 출신이어가지고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흔적이 강하게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런 개념이 사실 별로 없더라고. 아마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저처럼 개념이 뚜렷할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다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좀 외롭지. 90년대생도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잘 모르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완전히 달라요. 절하고 일 날은 같이 가는 거, 이건 번역한 거니까 일 날은 같이 가는 거고 절하고는 완전히 급이 달라.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독교 놈들은 그걸 기가 막히게 인지를 해서 성탄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가 더 한문에 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불교는 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로 한번 바뀌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요게 이제 석가탄신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내용이 잘 안 들어오니까 한글로 이제 바꾸자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가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 한 단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보면 딱 그런 거죠. 우리나라하고 저희 나라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요즘은 그런 걸 이렇게 크게 또 신경 안 쓰대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저희 나라 이러면 그 욕 먹었거든. 예, 그거는 하면 안 돼. 예, 라고 배웠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근데 부처님 오신 절 이러면 등 받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 절을 명절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절로 봐서 부처님 오신 절. 이게 참 이게 참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사홍서원도 사자가 죽을 사자랑 발음이 똑같아서 사를 피하려고 전통적으로 할 때는 3번 인사하는 걸로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에서는 인사를 안 해. 불도무상 서원성에서 인사를 하고 그래서 3으로다가 축약시킨 거고 바루도 4개를 쓰는 게 아니고 5개를 쓰는 거고 사를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니까 바루는 4개를 쓰고 지금 조계종에서 바로 4개 씁니다. 바로 4개 쓰고 사홍서원도 4번 인사. 사배는 죽은 놈한테 하는 거라니까. 짝수절은 짝수 인사는 죽은 놈한테 하는 거예요. 홀수는 산 사람, 짝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 사람을 절할 때는 1번, 그 다음에 존귀한 사람한테는 3번 이렇게 하는 거고 죽은 사람한테는 2번, 4번 이렇게 이런 거를 참 모른다는 자체가 너무 슬픈데. 근데 어른들이 그런 걸 모르니까 깝깝하지. 그렇다고 어른을 가르칠 수도 없고. 확실히 나이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 스님들을 얘기하는 거. 야, 근데 이런 거는 이런 룰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는 2가지 지식이 있다고. 뭉개면 알게 되는 지식이 있고 배워야 아는 지식이 있다니까. 뭉개면 알게 되는 지식이 언어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나라에 태어났고 그래서 그냥 뭉개다 보니까 말이 되는 거고요. 특별히 뭐 배운 게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 이런 형식적인 거라든지 예와 관련되고 이 단계를 따지는 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이 나라에 오래 살아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수행을 오래 하면 압니까? 수행 오래 한다고 아는 거 아니야. 내가 수행을 오래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면 약사가 될 것 같나? 아니야.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전공이 달라, 전공이.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해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지발 나한테 좀 이런 거 좀 쓸데없는 거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물어봐서 하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안타깝게도 부처님 오신 날로 격화가 됐다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석가탄신일과 관련된 변화가 중간에 있어.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은 무조건 붙여 쓴다더라. 다 붙여 쓰는 거예요. 띄는 거 아닙니다. 다 붙여 쓰는 거예요. 다 붙여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띄어 쓰는 거는 단어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의 고유명사를 지금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런 건 무조건 붙여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 내가 사실은 뭐 잘못했어. 이게 부처님 오신다 관련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막 이렇게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할 거는 많고 오늘 하루에 뭐 얼마나 하려고 모르. 밥 먹고 또 할까? 근데 이게 밥 먹고 할 정도까지 아니야. 너무 슬픈 게 그렇게까지 이게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더라고. 별 관심이 없더라.
그래서 아무튼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이제 키게 되는데 그 연등 킨다는 게 불탈 연자예요. 영권 연자 아닙니다. 영권 연자 아닙니다. 불탈 연자예요. 그래서 불을 밝힌다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등을 밝힌다는 게 목적인 거지. 등불이 목적이지 연꽃이 목적이 아니야. 연꽃이 목적이 아니야. 연등은 언제부터 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저거 손 더럽게 많이 갑니다. 손 더럽게 많이 갑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손으로 많이 비볐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가까이 되면 손에 이렇게 물든 사람들, 봉숭아 물 들듯이 이렇게 해서 포런색 물 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등 비비는 사람이고, 요즘은 이제 이런 것도 싫어하니까 그냥 다 사다가 달아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공산품이죠, 공산품. 아니 그렇잖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부처님 오신 날 가까이 되면 그거를 계속 막 이렇게 깔아놓고 비비고 그뿐만이 아니고 정월 대보름 끝나고 나서 비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큰 절은 그걸 다 일일이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힘드니까 나중에는 한지등으로 팔각등 같은 거 이렇게 싹싹 만들다가 그냥 다 이제 사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근데 어떻게 저런 식의 연등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저 기계로 만드니까 지금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가 있거든, 그 종이가. 근데 이걸 만들기가 쉬운데 저걸 어떻게 옛날에는 만들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하면, 연등은 등이라는 개념이 우선이 있는 거고, 등불이라고 하는 개념, 여기에 나중에 추가로 뭐가 붙느냐면 연꽃이라는 의미가 첨가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연이라고 하는 게 같은 발음이어서 마치 연꽃등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냥 불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풍등. 어디 풍등제 하는 데가 있던데, 우리나라도. 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디 이렇게 풍등 이렇게 쫙 날리는 거 하던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맞는 건 아닌데 그게 약간 바다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바다 쪽으로 떨어져야지 이쪽으로 떨어지면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저 대만의 지우펀이 풍등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센가치로 행방불명, 뭐 배경도 약간 되고 뭐 이랬었던. 저도 못 가봤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대만은 뭐 워낙 찌리한 나라라서 제가 뭐 가봐야 별 볼 일도 없지 싶어. 대만에 우리 선생님은 양명산에 한번 가봐라 이러던데. 제가 양명을 좋아하니까 양명산 한번 가봐라 이러던데. 몰라. 양명학과 관련해서 아니 뭐 별거는 없어요. 대만은 원래 중국도 아니고 대만이 차지하는 위상은 원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되나? 제주도보다도 훨씬 떨어지죠. 울릉도보다는 약간 높고, 대만이 중국 영토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원래는 대만이 중국 영토 아닙니다. 정성공 때니까 명나라 말에 정성공, 그 해적 집단이 있어요. 걔네가 먹었거든. 해적인데 아버지가 돈 주고 그래서 벼슬을 샀지. 그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청나라에 밀려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이제 뭐 독립운동하네 어쩌네 하면서, 그 원래는 네덜란드가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 대만 본토 사람들이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일본 들어오고, 그래서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재밌는 게 일본 식민지 지배를 우리보다 더 오래 거쳤지만 일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걔네는 계속 이렇게 두드려 맞던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누가 와도 관계없어. 덜 수탈해 가는 사람이 좋은 놈이야. 일본이 본토인보다 덜 수탈했대. 그래서 일본을 오히려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끼리만 살다가 일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감이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경제는 올라갔어요. 기관시설도 발전했고. 그냥 조선만 있었으면 티베트 같이 됐었을 수도 있어. 그냥 저렇게 거지같이 계속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국가 권력이 좀 강해야 사실은 뭐 길도 뚫고, 그러니까는 뭐 철도 같은 거 이런 거 뚫으려면 못합니다. 우리 기술로는 우리나라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만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거를 사실 일본이 했지.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게, 좋은 점은 지그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네를 그나마 근대화 시켜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거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네가 우리 등골 빼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게 돼지 키우는 거랑 뭐가 다르냐? 돼지를 왜 밥을 주냐? 잡아먹으려고. 야, 그게 살펴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완견, 반려견 키우는 거하고 다르지. 반려동물 키우는 거하고 다르지. 그거는 진짜 걔를 내가 잘 보살피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돼지나 닭은 다르지. 내가 쟤를 제끼겠다는 너무 잔인한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잖아. 치료도 다 해주고, 축사 치워도 주고 다 하잖아.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잖아. 그 의미가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발전된 건 맞아요. 그거는 뭐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어.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철도 같은 게 안 낮았으면 해방 후에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지금까지 올라오는데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시간 걸렸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가 의미하는 게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게 단순히 고속도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철도가 있어서 가능했다니까. 그것 자체가 없었어. 그러면 남미나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진짜 하세월이지.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뭐 그런 게 있었고, 군부 독재도 어떻게 보면 미화하는 건 아니고, 그때 강력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것도 쉽지도 않았어. 필리핀 같이 되면 저거 피곤합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비판받아야 마땅한 거지만 거기에는 그러한 부분도 존재한다. 그런 긍정성도 조금은 있다더라. 이런 정도?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두 가지. 일단 공부 대상과 사랑하면 안 된다. 사랑하면 모든 게 다 타당해 보여. 그러니까 원효를 사랑하면 원효가 저렇게 과부랑 바람나고 계획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당위성이 합리화되는 거예요. 원효보다 더 심한 사람이 규기스님이잖아. 현장법사 제자인 규기스님. 그 양반은 도대체 저게 인간인가 싶거든. 대단히 머리도 좋은 사람이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고승이면은 틀림이 없어. 하지만 수레를 3대씩 가지고 다녔다는 거잖아, 자기.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차 3대로 움직이는 거야. 내가 타는 차 하나. 그리고 내 앞뒤로 뭘 놓냐면 음식, 미식가예요. 그 정도는 저는 뭐 크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 올바르지 않아. 승려로서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죽을 정도로 지탄받을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사람마다 탐착하는 게 좀씩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건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자식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음식 집착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차라리 백종원을 하면 더 잘 됐을 건데, 그렇게 미식 가면 백종원을 하지. 그치? 백종원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뭐 음식 맛을 잘 몰라서. 제가 음식 맛 잘 모르는 거 아세요? 제가 밥 먹는 걸 보면 대충 알아. 이렇게 저 사람은 도대체 맛을 알까? 뭐 이런 간장, 후추 이런 거를 붓지. 이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넣어. 그래서 뭘 먹어도 거의 비슷한 맛이 납니다. 제가 먹으면 국수 계열은 거의 비슷해. 참 신기하지. 몰라. 후추를 먹나? 내가 후추하고 간장은 진짜 좋아하는데. 후추, 간장, 식초가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은 식초 좀 끊으려고. 그거 너무 먹으니까 치아가 날아갑니다. 이게 삭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막 그렇다 치고. 그래서 세 대의 수레를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는 음식이고, 자기 먹는 음식.
그 다음에 하나는 여자예요. 처벌받고 다닌다니까 이놈이. 공식적으로. 근데 워낙 이 사람 위치가 세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대기업 회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바람이 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지금은 막 폭격을 당하는 시절이고, 군부 독재 시절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들이 뭐 숱하게 있어도 그런가? 이랬던 시절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규기하고 원효하고 비슷한 시절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바람나는 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 집단이면 얘네를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더라도 그 부분은 날려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한용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한용운이 아주 그런 쪽에서는 아주 이상한 놈이거든. 그래서 그걸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두 가지, 공부할 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연구 대상을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면 안 된다. 사랑하면 객관적 시각을 잃게 된다. 연예인도 마찬가지일걸? 연예인에 대해서 너무 빠지면, 그게 빠가 되면 그 사람이 무슨 미친 짓을 해도 다 용납되는 거야. 버닝썬도 용납하는 사람이 있을걸? 그쪽 팬들은? 가능할 거예요. 우리는 그쪽 팬이 아니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그 얘기 한참 듣다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도 이해도 돼. 나름의 논리 구조가 있다니까. 악에도 논리 구조가 있다니까. 악에도. 악마만 아니면, 악마나 사이코패스만 아니면 논리 구조가 있어. 그 논리 구조를 진짜 멋있게 잘 만든 영화가 최근에 개봉된 조커라는 영화였었잖아요. 그 호아킴 뭐지 그 배우가 그 연기한 거 있잖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재미는 없어. 재미는 없는데 그 사람이 왜 나는 조커가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영상이 아주 좋거든요. 영상미가 있어요. 그 감독이 기가 막혀. 그래서 재미가 없는데도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의 흥행을 했고 상도 받고 이랬었어요. 그 조커라는 영화. 그러니까 조커는 어떻게 보면 그 배트맨을 괴롭히는 악당이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은 악당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춘향의 시각만 자꾸 보지 말고 변학도 시각도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변학도가 어떻게 보면 춘향이 빠였을 수도 있지. 그 곽철용처럼. 곽철용 압니까? 곽철용? 그 예전에 타짜 영화에서 나왔던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그 있잖아.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영화 안에서 보면 그 여자, 그 술집 여자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곤이랑 이렇게 약간 이렇게 썸 타고 있는 그 여자를 진짜 좋아하는 걸로 나옵니다. 약간 영감인데 좋아하는 걸로 나와. 그래서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계속 일편단심이지. 변학도도 그랬을 수 있잖아. 뭐 죽인 것도 아니고, 팬 것도 아니고, 나의 진심을 받아줘. 이랬을 수도 있잖아. 약간 방향이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그랬을 수도 있잖아. 그 사생팬들 보면 막 방에 문 따고, 집에 문 따고도 들어가고 막 이런다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약간 왜곡된 방향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쪽 논리 구조를 또 만들면, 나름의 그런 방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못할 구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왜 그것을 정당화시켜 주지 않냐면 그것은 악의 논리 구조거든. 그러니까 악에도 논리는 있어요. 정당성도 있는 거고. 타노스가 이렇게 했을 때 전 우주를 반을 날려야겠다. 거기도 논리 구조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논리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을 맞추지. 전체를 위해서 한다. 논리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일회용품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지구를 살려야 된다. 지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인간을 살리는 거다. 왜 너네는 그렇게 개구라를 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지구는 그 쓰레기가 있든 뭐 마그마가 되든 뭐 밖에서 혹성 같은 그런 별똥별 같은 게 충돌을 해가지고 다시 마그마가 되든 아무 관계가 없어. 나무젓가락 100억 개가 올라와서 아무 관계가 없어. 그게 나무로 있나 나무젓가락으로 있나 지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지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오래 해먹으려고 하는 욕심일 뿐이야. 그러니까 인간을 살리는 거야. 그건 말이 되지. 왜 지구를 살린다고 구라를 쳐?
지구는 한 번도 죽었던 적이 없는데 지구 입장에서 인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식물이 만들어진 게 지구 전 역사에서 진짜 점으로 꼽힌다니까요. 그거는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지구의 본성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식물이 있는 게 좋은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쓸데없는 논리 구조도 가능한 거고 우리 같이 비판 논리 구조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 버립시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다수를 위해서 저들의 방식이 맞으니까 그래도 협조할 만하면 협조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논리들이 다 있다니까요. 지구가 지금 뭐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절단이 났어요. 이래갖고 배기가스 이산화탄소량을 줄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은 야 너네가 다 오염시켜서 지금 온도 올려놓고 유럽하고 미국 놈이 다 해놓고 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먹고 살만해서 이렇게 조금 올라오려고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좁혀가지고 우리는 못 움직이게 하느냐. 경제 성장을 못 하잖아 걔네는.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개 같은 논리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 말을 들어보면 전체 지구를 위해서는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너네가 배상을 하든지 전 지구에 일단 배상하고 들어가든지 너네가 빨았잖아. 그 말을 한 놈도 안 하는 거지. 그 말을 한 놈도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부터 규제한대. 동일 규제. 그러면 뒤에 나라들은 발전하지 못한 나라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이 늦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서 쟤네를 이기려면 그런 식 논리 구조에 동의해주기가 어려운 거죠. 아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지구들이 선택적으로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를 비율을 유럽은 높일 거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온도 올린 것의 주범이 우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돈을 내서 모범을 보이겠다. 그렇게는 또 안 하잖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잖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렇게 러시아가 침략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 그러니까는 뭐 천연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걸 규제하지는 않잖아. 왜? 그걸 막으면 러시아가 힘들어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손을 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나왔잖아. 러시아 사상 최대 흑자. 왜?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원유값이나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최대 흑자로 나오잖아. 그러면 유럽이 그거를 차단하느냐? 차단 안 하잖아. 지그들 남는 무기나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머리 굴리는 거지. 예. 공짜로 주는데 그게 왜 돈을 걔네가 계속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생각이지. 영국 놈 저 재벌리니까 그 무기 있잖아요. 그 탱크 잡는 무기, 그 미사일 쏴가지고 그거 엄청나게 떡상할 겁니다. 그거 지원해 준 값보다 훨씬 많이 뽑는다. 예. 그 광고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광고를 했잖아. 그 무기가 얼마나 탱크를 잡는데 유용한 무기인지. 예. 거기서 다 빨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 예. 돈 들이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지가 손해볼 거 하느냐? 안 하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객관화시켜서 본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고 절대 그거를 주관화해서 사랑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분해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분리해서 우리가 베트남에 우리 전쟁도 아닌데 가서 많이 죽고 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픈 과거가 있어. 그거는 우리가 그래도 필연성도 있었지. 우리적 필연성도 있었지. 미국하고 관련돼서도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돈들을 좀 만들었으니까 그런 필연성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도와준 것도 미국 다음으로 아마 가장 많이 파병을 했지 싶은데 그렇게 도와준 것도 사실은 국제를 위해서 좋은 것도 있었던 거야.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이 했었던 잘못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라는 겁니다. 분리. 그러니까 원유나 규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의 학문적인 부분, 그러니까 한용운도 뭐 시를 쓰거나 예를 독립운동을 하거나 한 거는 좋은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불교의 승려를 대처승으로 만들려고 조선 총독부에 계속 건의를 넣었던 것들은 다 나쁜 거.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돼요. 분리를 시켜야 돼. 근데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저 분리시키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가 옳으면 전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정주영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잘하신 걸, 그건 좋은 거.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여자 문제라든지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분명히 나쁜 거. 이렇게 구분하자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 안에서도 구분됩니까? 구분돼. 시기적으로도 구분되고 다 구분돼. 네, 구분돼. 그리고 그런 구분은 부처님도 그런 구분을 하거든요. 제바달다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리불한테 제바달다가 상태가 메롱이 됐다라고 고지를 해라 라고 하니까 사리불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전에 제바달다를 칭찬을 했는데 오늘 가서 신도들에게 다시 그 사람이 메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칭찬을 이미 예전에 여러 번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는 분명히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었었고 괜찮은 사람이었었어. 그러니까 되는 거고, 지금은 그 사람이 메롱이 됐잖아. 그러니까 메롱이 됐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를 고지해 주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같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맨정신으로 떠들고 있지만, 내가 이제 침에 걸려가지고 침 흘리고 있으면 내 얘기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지. 쓰레기지. 아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해서 저 사람이 올바른 정신이 있으면 모르지만 저 양반이 어쩌다가 뭐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상해졌어. 그럼 그건 수행자로서도 쓰레기예요. 더 이상 없어. 그 시대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가 예를 들어서 중풍을 맞아가지고 더 이상 글씨를 못 썼어. 그럼 그 사람의 글씨는 없는 거예요. 그 뒤로는. 풍 맞은 뒤로는. 그거 어쩔 거야. 풍글씨를 높일 수는 없잖아. 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굉장히 고도로 정신 집중을 해서 명작을 만들었어. 야, 그러면 인정해 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작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품 이런 것도. 이문열 씨도 지금은 이제 뭐 제대로 된 소설 안 쓰잖아. 예전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뭐 이런 거 나올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전성기지. 80년대, 90년대가 저 어른의 전성기였어서. 야, 씨, 90년대생이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때 굉장한 뭐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별거 없잖아. 그러면 이거를 같은 사람으로 계속 그때의 영광이 간다라고 할 수는 없지.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겠지. 그 양반도 정점을 찍고 지금 뭐 하는지 난 모르겠네. 뭐 코치 같은 걸 해가지고 또 뭐 제2의 인생을 하든지 감독이 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든지, 그러면 시기적으로 나눠야지. 끊어야지. 그걸 하나로 그 금메달 따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진짜 자랑스러운 영웅이지. 그 이미지로 계속 죽을 때까지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 못하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비판받아야 될 거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연등 얘기로 이제 돌아가서, 연등은 마치 그 풍등이나 안 그러면 강에 유등 이런 거 있어요. 유등제. 유등도 어디 하던데? 유등은 좀 여러 군데 사는 것 같아요. 뭐 진주도 하는 것 같고, 진주 남강도 하는 것 같고, 좀 여러 군데. 왜냐면 그거는 가두리 양식이거든. 이렇게 딱 막아놓고 거기서 내려봐야 어디까지 갔다가 싹 걷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그거는 힘들지 않아. 유등이라고 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풍등은 저게 통제불능이고, 이게 뭐 바다 쪽으로 가다가도 갑자기 바람 슉 불면 이쪽으로 해서 산으로 떨어지고 이러면 난리가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등은 좀 위험하고, 유등은 뭐 점점 좀 많아지기 싶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빛을 본다라고 하는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연등이. 그래서 어두울 때 하는 거고, 등과 관련한 거는 무조건 다 어두울 때입니다. 낮에는 이 세상에 태양빛보다 강한 빛은 없잖아. 인공으로 몰라, 핵이 터지면 뭐 그러고보다 강하려나 모르겠지만, 보통은 뭐 엉간한 거 뭐 이렇게 등불 밝힌다 그래서 뭐 보이겠어? 아니,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다 밤의 행사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밤에 불을 밝힌다는 거는 이게
귀신 쫓는 거예요. 삿된 것들을 쫓는 거예요. 나쁜 것들을 전부 다 쫓아내는 거고. 그리고 연등 어떻게 만드는가 아까 그 얘기하다가 잠깐 말았던 것 같은데 주름지게 해서 하는데 습자지 같은 거를 옛날 방식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계로다가 다 하는 거고 습자지를 캔에다 감어. 캔 같은 이런 나무통. 캔도 뒤에 나오는 거고 나무통에다가 습자지를 이렇게 쭉 감어. 한 10바퀴든 20바퀴든 감어. 그 다음에 철사를 가지고 저거를 우리가 어렸을 때 전자석 만들 때 전자석 이렇게 못에다가 큰 못에다가 이렇게 코일 이렇게 감잖아요. 그런 식으로 당겨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당겨가지고 그걸 감어. 그러면 옆 단면이 이렇게 올록볼록해져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하루 이틀 놔둡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여 있겠지. 이렇게 고리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저거를 이렇게 손톱으로 해서 당겨내. 나무통이니까 나무통 이만한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겨내서 그걸 4등분을 하든지 2등분을 하든지 그러면 연꽃 비비는 그 종이가 만들어져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색을 넣고 싶으면 색을 물들인 종이를 가지고 그 짓을 해야 돼. 그리고 많이 감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많이 못 감어. 왜? 많이 감으면 그 철사가 파고 못 들어가. 철사가 파고 들어가야 주름이 되거든. 그래서 이 주름등이라고 하는 이 주름진 연꽃등, 주름등 이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 말고 연꽃등은 상당히 고급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단체로 만들 수가 없어. 노동력이 엄청 들어요. 그냥 생각해봐도. 그러면 요 안에 요즘 같이 이렇게 등 만드는 철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대나무로 합니다. 대나무로. 일제강점기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최근 제가 그런 걸 한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다 이런 걸 잘 몰라. 나는 연구해서 알았다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봤을 수도 있는데 뻘로 봐서 안 보였던 거고 그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런 거는 공산품이니까 우리나라에 없었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건 뭐 뻔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더라. 그래서 연등은 굉장한 고급이에요. 그래서 연꽃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등을 만드는 것보다 동물 모양이 만들기가 쉬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동국세식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동물 모양, 그 다음에 뭐 형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차피 규격화된 게 아니고 대나무로다가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연꽃을 다 철사까지 써가지고 이 짓을 할 정도면 야 그거나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리 한 마리 만드는 거나 굳이 오리를 만들 것 같지는 않은데 용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용은 내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들면 뭐 만들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이 만들면 뭐 만들지? 여러분은 뭐 만들 것 같아요? 뭘 만들면 자신 있을까? 저는 안 만듭니다. 굳이 그걸 뭐하러 만들어 힘들게 해? 난 만든 거 보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걸 간등이라고 합니다. 간등. 남이 만든 걸 보는 거야. 그리고 등이라고 하는 거는 낮게 드는 게 아니고 높게 거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 우리가 가로등을 낮게 키지 않는 것도 똑같이 뿔이 여러 군데로 가야 되는데 높을수록 좋지. 그래서 짝대기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걸어놔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 밝음을 보면서 모든 어두움과 관련된 삿된 것, 그 다음에 귀신 같은 것들이 나에게 범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언제 원래 하는 거냐면 정월대보름에 정월대보름에 원래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켰던 게 아니고 정월대보름에 하는 거예요. 정월대보름 저녁이 원래 그 벽사의 피날레입니다. 그래서 뭐 쥐불놀이도 하고 달집도 태우고 뭐 원래는 복죽도 하는데 이 동네는 복죽은 돈이 없어서 못했어. 중국은 복죽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는 복죽을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단가가 세니까 단가만 센 게 아니고 위험성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그걸 보면서 그 굉장한 구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풍등이나 유등재 같은 데 가서 우리가 구경하듯이 굉장히 큰 구경거리가 되는 거지. 별 볼 일도 없었을 거야. 별 볼 일도 없었을 건데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볼 게 워낙 없는 시절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좀 돈 내는 사람은 아마 등 같은 거를 가지고 돌 수도 있었을 거고 탑돌이도 하고 뭐 이렇게 돌 수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 등을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줬어요. 집으로 돌아줬어. 그게 지금 연등제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돌아주는 게 뭐냐면 지금은 거의 잘 안 하는데 한 10년 전, 15년 전에도 그런 거 있었죠. 정초가 되면 지신 밝기 뭐 이래가지고 농악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집집마다 가면서 할배들이 삥 뜯으러 다니는 거 있었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거는 소리를 가지고 하는 거고, 꽹과리 같이 이제 뭐 소리를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빛으로 하는 거지. 빛으로 한번 정화를 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소리하고 빛이라는 게 아무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정화에 가장 중요한, 동아시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정화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월대보름에 부름 깨는 것도 다 소리랑 관련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 깐탕콩, 깐호도 쓰는 거 아니라고. 그 껍질채 깨는 거예요. 그리고 잣이 제일 힘듭니다. 원래 치아로다가 이걸 깨는 건데 이렇게 깨갖고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안에도 들어가서 내 안에도 한번 씻어내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해보면 잣이 세. 잣이 껍질이 두껍더라고. 잣 힘들고 호두나 땅콩은 쉽지 뭐, 그지? 땅콩은 뭐 손으로도 으깨지는데 호두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권장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가 이렇게 연식 있는 분들 치아가 세로로 쪼개지면 야 그거 진짜 난감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세로로 금이 쫙 가버리면 그리고 여러분들 쓰실 날이 아직도 많아요. 저거 부품을 좀 바꿔야 되는데 부품 안 바꾸고 100년을 쓰니 이게 안 망가지면 이상하지. 깎아봐다 깎아 왜? 누가 어저께 댓글 같은 거 이런 이상한 댓글을 또 달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으면 이게 흰색으로 보인대. 네 눈깔이 이상해. 대답할 가치도 없어 진짜. 노안이야 노안. 이게 왜 흰색이냐. 딱 봐도 회색이구만. 검은색 외에는 너는 다 흰색으로 보이냐? 야, 그런 거 뭐 지적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하지.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를 얘기하니까 야, 이거 뭐라고 해 도대체? 눈깔 바꿔. 이럴 수도 없고. 이거 못 바꾸잖아. 이거 바꿀 수 있는 기계가 아니라니까 이게. 심장 이식 수술이라는 얘기 들어봤어도 눈깔 이식은 못 하잖아요, 지금. 없어요. 없다니까. 그건 각막이지. 눈깔을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 눈깔 자체를 바꿀 수만 있어서 만약에 새로운 눈을 써서 젊은 사람 거하고 바꿀 수만 있으면 그거 진짜 대박이에요. 왜? 야, 중국에 진짜 눈 없는 사람 엄청 많이 나올 거다. 내가 돈 있는 재벌이야. 야, 이거 안경 쓰고도 노안인데 그래서 안경을 2개를 쓰든지 이 짓을 해갖고 막 하잖아, 사람들.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봐. 10억료. 야, 한 개 10억 콜이지. 내가 재산이 뭐 1000억, 2000억 이러면 야, 100억도 한다, 100억도. 이게 늙어가지고 이게 조리개가 잘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게 노안이잖아요. 그래 땡길 때 안 땡겨. 거기다 이제 더 심한 게 색깔 구분도 못 하니까 이 정도면 거의 장애인급이거든. 너무 슬픈 거지. 야, 1억이면 언간한 사람도 하겠다. 좀 돈 있는 사람 같으면 1억이면 이게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밝은 눈으로. 우리도 사실 눈이 안 좋아서 저는 뭐 이게 노안 되기 전부터 원래 안 좋았었어요. 명상하다가 눈 장님 될 뻔했다니까 내가.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먼 거를 잘 못 보지. 사람 얼굴도 잘 못 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다 젊고 이뻐 보여. 이렇게 있을 때
차 마시러 오지 마. 차 마시러 오지 마. 가까이 오면 정체가 드러나는 거야. 멀리서 보면 다 이뻐 보여. 우리는 한 3m 정도 밖에만 있어도 다 천진해 보여. 이게. 그럼 얼마나 좋아. 여러분도, 나 그런 사람 봤는데, 그런 식으로 살다가, 이게 뭐 노안수술인가 뭐 하면 렌즈를 넣는 거지, 그거는. 렌즈를 넣는. 근데 그게 다 치료된다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이거는 조리개를 당기고 이렇게 하는 그 근육 자체는 이미 늙었거든.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안 되는 거고, 일부를 개선하는 거지. 그 중에 일부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거거든. 렌즈를 하나 넣어서.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를 하나 삽입하는 거지, 일종의. 그렇게 해서 가까운 게 훨씬 잘 보이게 됐대. 그래서 자기 집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이해하게 됐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였는데, 그래서 자기는 집이 언제나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거야말로 원효가 얘기한 그거 아니요? 심생즉 종종 법생. 그러니까 마음이 생하니까 모든 것이 생하고, 심멸즉 토감불이. 마음이 멸하니까 무덤과 흙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원효의 깨달음에서 노안 수술을 하는 동시에 세속으로 내려온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의 다시 청정성을, 이 세상의 청정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눈깔 다시 빼. 이렇게. 그 렌즈 넣은 거 다시 빼. 아무튼 이 등불이라고 하는 거는 사된 것들을 물리치는 거고, 그건 정월 대보름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리랑 불이랑 두 가지로 한다.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거는 더 불음 깨는 거, 소리. 그리고 불로도 합니다. 정월 대보름에도 잣불도 붙이고, 제가 전에 얘기 안 해드렸는데 잣불 붙이는 거 있다고. 밤에 이렇게 잣을 이렇게 바늘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불을 붙여봐. 그러니까 잣은 두 가지 용도가 있어. 하나는 껍질이 있는 잣을 해서 깨물면 그 소리로서 내 안쪽에 있는 나쁜 것들을 씻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불을 붙이면 그 삿된 것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끓은 범람하니까 안 하시면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잣불 붙이고 우리 어머니한테 욕 많이 먹었던 얘기 안 해줬나? 이게 이제 뜨거울까봐 내가 큰 바늘, 이불 호청 꾸매는 바늘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는데 이만한 바늘. 그래서 거기다가 잣을 놓고, 그 된다 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라이터 아니다. 그 당시 성냥이다, 성냥. 이게 타, 진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좀 시커매진 거지, 이 바늘이. 그래서 그걸 이제 딱 닦아가지고 다시 갖다 놨어요. 실패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요즘은 별로 없는데 그런 꾸러미가 있었잖아요. 이만한 거. 그러다가 다시 넣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호청 꾸맨다고 했는데 바늘이 휘지. 바늘을 꾸밀 수 없지. 난 그건 몰랐다, 진짜. 불을 먹으면 쇠가 연해진다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초등학교 때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놈일까를 생각을 한 거지. 내가 낳은 놈 중에 상당히 엉뚱한 놈이 하나 있었던 거야. 그래가 이렇게 그래갖고 꾸매면 이게 바늘이 한 번 늘다가다 애가 휘어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욕 먹었던 기억이. 바늘 버려야 돼. 바늘 버려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잣불이라고 하는 거고, 뭐 달집 태우기, 쥐불놀이 다 이제 불로다가 하는 거고, 불로에서 벽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소리,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불의 상징이 팥이거든요. 그래서 동지 때는 팥을 먹어서 안에까지도 쓸어내는 거고. 근데 정월 대보름에는 이제 깨물어서 그걸 하는 거고, 이 소리를 통해서 안으로 이제 모든 나쁜 것들을. 개암 깨물었을 때 혹부리 영감 도깨비가 시겁하고 도망간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물러가게 된다. 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개암이 호두 같은 겁니다. 호두보다 좀 더 단단합니다. 개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더 단단한 호두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우리나라에는 호두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아마 개암은 저 같은데 전통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키위는 없었고 뭐 참다리는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좀 많이 다르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개암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고, 호두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들어왔을 겁니다. 몰라, 저 정확하게 모르겠네. 근데 분명히 그건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문화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겠다.
호도니까 호도. 원래는 호도. 오랑캐 복숭아. 오랑캐 복숭아. 뭔 호두가 복숭아입니까? 이러는데 호두가 과육이 있을 때는 돌복숭아 같이 생겼어. 그걸 까고 우리가 그 씨만 취하는 거잖아요. 복숭아도 이렇게 까면 그 안에 씨가 크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복숭아는 먹지를 못하는데 호두는 그걸 안에 그게 씨지. 호두가 정확하게 말하면 씨지. 그리고 그 옆에 과육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돌복숭아 같이 생겼어요. 풋복숭아. 돌복숭아라고 해야 되나? 풋복숭아라고 해야 되나?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 교과서에 보면 풋복숭아를 학교 앞에서 사 먹고 배탈 난 이야기가 쓰여 있었는데. 보사님들은 그런 것도 모르잖아. 그 시절에는 그런 거 없었을 거야. 그 교과서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걸 정월 대보름에 했었는데 벽사가 주된 거였는데 그거를 무신 정권의 최이라는 최충원 아들이에요. 최이가 나중에 이제 옮기게 되는 거. 정월 부처님 오신 날로 옮기게 되는 거. 옮겼다기보다도 저는 그래서 그렇게 썼거든요. 논문 같은 데서 그렇게 썼거든요. 여러 번 했을 거다.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에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불교가 그러니까 1년에도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경제력만 되면 이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기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 기름하고 이거 종이로다가 다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 종이값을 얼마나 많이 들겠나. 그래서 지금은 시절이 다르니까 그래요. 이제 예전에는 기름하고 종이는 굉장히 아무튼 비싼 거예요. 그리고 또 색깔까지 넣으려면 저 염료도 엄청 비쌉니다. 종이, 기름, 염료는 옛날에 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경제력이 엄청나게 된 데만 했겠지. 그러면 1년에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1년에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떼거리로 구경 오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도 하고, 정월 대보름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숭유억불이 되면서, 못하게 되는 거죠. 경제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부처님 오신 날 하루로 이제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은 등을 여러 번 하대요. 저런 절들에 가보면 뭐 봉은사나 이런 데 가면 백중 때도 하죠. 흰등 막 켜놓고. 근데 이게 연등이 돈을 받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큰 절은 돈을 안 받았다 그래요. 경제력이 되는 거는 그냥 우리 축제로서 했지 돈을 안 받았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작은 절은 아마 돈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때도.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 이게. 지금하고 달라. 지금은 오히려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사실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나 걸어주는데 큰 돈 안 들어요. 근데 그렇게 노동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재료값이 생각보다 세다니까. 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헐어진 게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던 거야. 그러니까 종이 같은 거. 여러분 어렸을 때만 생각해 보세요. 종이가 얼마나 귀했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쓸데없는 데다가도 이렇게 다 뒷면에다가 글을 쓰고 뭐 이랬었잖아. 그리고 화장실 가서 그걸 또 닦고 인력 찢어가지고 화장실 가고 다 이랬었잖아. 그거 뒷면으로 해야 되는데 또 앞면으로 하면 그 까만 것도 거기에 묻고 이러는데 그게 까만 거 묻고 빨간 거 묻고 파란 거 묻고.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유래가 됐을 거야.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진짜 물자가 귀했었잖아요. 그래서 볼펜 하나도 귀하고, 참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그 다음에 몽당 연필, 뭐 연필 뒤에다가 볼펜 자루를 또 이렇게 찔러가지고 쓰고, 그러던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볼펜도 없고, 목탄 썼을 수도 있지. 붓 썼나? 붓, 뭐,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추사나 이런 사람들 글씨 연습하고, 한석봉 글씨 연습하고 이런 얘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종이에 안 씁니다. 다 돌에다 쓰고 이래요. 돌에다 씁니다. 물 묻혀서 돌에다 써. 그래서, 종이값이 비싸니까 그렇다니까. 종이에다 일일이 다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묻혀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돌에다 쓰면 이제 마르지. 그럼 또 쓰고 이러면서 연습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만년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만년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유래를 아시는 사람은 아시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누가 장삼해 준다고 그래서 내가 장삼 있다 그랬더니 그럼 뭐 필요한 거 있냐고 그래서 만년필 뭐 이래 갖고 시작된 건데 만년필이 볼펜하고 다른 점은 종이를 가려요. 만년필은 종이를 가립니다. 그러니까 민질민질한 종이에는 당연히 쓰면 안 되고 그럼 뭐 글씨가 스미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종이 질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 이 손맛이 있어, 손맛이 있어. 그런데 붓도 마찬가지거든요. 붓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붓 얘기하려고. 그래서 붓도 돌에다가 쓰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를 줬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습은 되는데 종이하고 이제 실전이 다른 거죠. 예전에 우리 그런 거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축구가 외국에 나가서 힘을 못 썼던 이유 중에 하나를 뭘 꼽아왔냐면 우리는 잔디구장이 없었다고 그랬어. 그래서 맨바닥에서 흙바닥에서만 맨날 차다가 갑자기 잔디구장으로 가면 견적이 안 나온다는 거지. 이 정도 차면 이렇게 날아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차면 잔디에서는 충격이 흡수가 되니까 훅 꺼지겠지. 원래는 흙바닥에서 차면 이렇게 하면 똘똘똘 구르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닥이 푹신하니까 또 다르잖아. 아유 뭐 진짜 잘하면 그 얘기는 맞지. 명필이 붓갈이냐? 아니 그거는 내가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지 같은 사람들은 더 가려야지. 그것마저도 안 가리면 끝이지. 뭐 한국 축구가 뭐 세계 1위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잔디구장의 문제. 그래서 연등과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제등행렬, 뭐 연등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저녁에 불타는 이 밝음을 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아니면 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 삿된 것들을 물리쳐주는 거기서 된다라고 아시면 돼요. 제가 연등제 이번에 또 그거 할 겁니다. 생방 때 또. 그거 진짜 어렵다. 내가 한 번 했는데 왜 나한테 또 하라 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아. 사람 구하기 어려워. 근데 안 할래다가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도와주는 셈 치고 해야겠다. 나 이래 해주는데 진짜 어려워. 와, 그게 제가 여지까지 녹화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대중 강연도 해보고 난이도 최고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옆에 사람 아나운서의 말이 안 들려. 바로 옆에서 떠드는 아나운서의 말이 안 들려. 걔 입을 대충 보다가 걔가 쉬면 내가 그냥 하는 거야. 걔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야. 되게 재밌어. 우리 또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 우리 막 짜놓고 막 이렇게 대본을 보고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 나는 뭘 보고 말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해. 전문가는 기본을 알고 있는 사람. 아주 세밀한 거는 봐야지. 하지만 기본적인 거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저건 전문가로서의 자질 자체가 안 돼. 몰라. 내가 얼마나 이러한 방식을 유지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죽어가잖아. 야, 나는 진짜 큰 스님이 선법문 하면서 나는 읽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선은 활발발한 거예요. 그냥 당신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걸 하면 돼. 근데 그거를 써서 읽는다는 거는 이건 선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가 안 되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를 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런 거지. 동양화, 이하응이 난초를 그려. 그러면 그냥 샥샥샥 그리는 거지. 마치 서양화의 정무라 그리듯이 바탕에 밑그림이 있어. 이건 선이 아니요. 이거는 우리 사고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공부는 사실 교학은 그 밑그림이 있어도 돼. 그런데 전문가면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지. 그 정도는 외워야 전문가지. 야, 다 책 보고 할 거면 니나 내나 내가 왜 네 거를 보고 있어야 돼? 책을 보지.
그리고 사람이 나이 먹으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런 거 찍다가 나중에 가끔 이렇게 제 거를 이렇게 넘기다가 볼 때가 있는데 그거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헛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고유명사나 이런 게 틀려. 틀리는데 내가 틀린지 몰라. 나 틀린지 몰라. 나는 이걸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말이 나가는 순간에 이게 된 거야. 그런데 나는 내가 틀렸다는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까마귀하고 까치도 구분 못하던데 저번에 보니까 까치라고 얘기해야 될 부분을 까마귀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 거지. 간 거지. 오늘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거 말고 연등 얘기 말고 한 가지 부처님 모신 날과 관련해서 너무 긴 거 아니요? 그만할까? 원래 지난주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나 다음 주 안 올 건데 그래서 할 날이 이날밖에 없어요. 한 10분만 더 해. 어차피 늦은 거 10분만 더 해.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부처님을 보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건 제가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을 보는 세 가지 방식. 하나는 돌아가시는 걸 기점으로 해서 열반을 중심으로 보는 방식. 하나는 성도, 깨달음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방식. 하나는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방식. 제일 먼저 확립된 거는 열반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방식이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8가지 종류의 문헌이 있고 열반경, 니원경, 반니원경, 그 다음에 유행경, 대반열반경 이래 갖고 이게 있고 이걸 나중에 계승한 게 대승열반경이라고 하는 게 37권짜리가 있고 40권짜리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소승열반경, 대승열반경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열반경과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책을 만들 거예요. 소승 것도 만들고 대승 것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반을 중심으로 인간의 육체가 소멸했을 때 완전한 정신적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인도 사람들은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가 존재해도 깨달음이 가능하냐라고 보는 논점이 있는 거예요. 동아시아는 육체가 있어야 깨달음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이 안 돼.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화장이 안 돼. 예. 그리고 신선은 육체를 가지고 가. 이 관점들이 달라요. 관점들이. 무엇이 맞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점이 달라. 관점이 달라. 그래서 이 열반을 기점으로 보는 거는 인도에서 유럽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주의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소멸하고 정신이 순수 정신이 남아서 깨달음을 얻는다, 완성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반열반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열반.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이 성도 부처님이 35살에 보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건 불완전한 거예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걸 불완전한 열반. 이쪽을 보는 중심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그게 사분율하고 남방의 빨리율 같은 경우는 이쪽 중심으로 보고. 내가 이 책에 그런 거 써놨어요.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뒤쯤부터 살살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이게 종교적 관점입니다. 종교적 관점. 그래서 탄생 중심의 스토리는 훨씬 뒤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탄생과 관련해서 이제 부처님을 어떻게 보면 신성화시키는 게 탄생계라고 하는 겁니다. 탄생계. 여기 다 나오는데 사실 이거 나중에 부처님 생애 할 때 나오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들어봤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탄생계 얘기하려고 그래요. 천상천하의 이게 독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위존이라고 더 많이 나옵니다. 독존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려지기는 이렇게 알려졌는데 천상, 천하라고 하는 거는 천상이라고 하는 거는 신들의 세계, 그 다음에 천하라고 하는 건 인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두 발 달린 놈 중에서는 이라는 뜻이에요. 두 발 달린 닭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힐압 철학에 그 얘기가 있어요. 힐압 철학에. 인간은 뭐냐? 이랬더니 털없는 두 발 달린 짐승이다. 그랬더니 닭을 잡아가지고 생닭을 잡아가지고 털을 싹 뽑고 던지면서 이게 그럼 인간이냐?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 털 없고 두 발 달린 그 털이 뽑혀도 닭이 안 죽어요. 아프지. 예. 왜? 아니 인간은 스스로도 뽑잖아. 지금 다 뽑고 있잖아. 그 브라질 왁싱. 그래서 똥꼬를 들으세요. 뭐 이러면서 다 한다던데 그거? 브라질 왁싱? 머리도 해야 되나? 머리도 하면 되게 재밌을 건데. 왜 머리는 안 한대? 머리하고 눈썹까지도 좀 하지. 이렇게 브라질 왁싱. 어디까지? 2개만 남기나? 눈썹하고 머리만 남기나? 이거 안 해봤나? 그 한 사람들은 만족도가 되게 높다던데? 깔끔하대. 홀가분하대. 황골 탈퇴한 듯이. 내가 그거 브라질 왁싱 영원히 갈 수 있는, 브라질 왁싱은 아무리 해도 사실은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다시 털이 자라나는, 안 자라나는 방식을 알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시간만 가고 진도를 못 나가는 거 아니오. 우리 어렸을 때 그 얘기 있었는데, 기밀, 박치기 왕 기밀이 머리가 안 나는 이유. 우리도 계속 깎는 거잖아요. 주기적으로 깎아야 되는 거고, 기밀이 머리가 안 나는 거는 그냥 썰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어. 머리를 깎고 마늘로다가 이렇게 마늘을 짓이겨서 뭉갰대. 그래서 목은 자체를 죽여버렸대. 근데 기밀은 실제로 머리가 안 났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보면 기밀 선수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희망을 김연아보다 훨씬 더 큰 희망을 줬어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 진짜 너무너무 찌리할 때 진짜 무식한 방식이지. 박치기로. 그래서 저는 김일 선수 같은 분은 굉장한 우리의 민족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희망을 준 영웅이었다라고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근데 그 어른이 너무 박치기를 많이 해서 나중에 이렇게 안 좋았거든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갖다 박는데 이게 나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껍질은 멀쩡했는데 속이 그냥 갖고 이제 몸도 제대로 못 쓰고 이렇게 그런 거를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저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병상에 있어도 머리가 언제나 깔끔한 걸로 봐서 진짜 안 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질 왁싱을 완벽하게 하는 방법, 마늘을 짓이겨서 몸 어머. 브라질 왁싱의 완성은 기밀이었다. 내가 생각해도 참 나는 쓸데없는 소리를 잘해. 자, 그래서 전상수나 유아독존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7걸음을 걸으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그래서 신과 인간 두 발 달린 지적 동물들 안에서는, 신도 동물인가? 모르겠네. 뭐 아무튼 그런 놈들 중에서는 내가 최고로 대단하다. 내가 킹왕짱이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꾸 이상한 헛소리 하는 놈들이 자꾸 이거는 인간 존엄성 선언이다 이러는데, 그거 아니야.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트웨이니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종교니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 종교가 불교랑 경쟁하던 종교는 힌두교가 나중에 힌두교가 되는 바라문교인데, 걔네들은 신 중심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아요. 저기 나 울산역에서도 어떤 놈이 나한테 찝쩍거리더라고. 기독교민이더라고. 어떤 아주매가. 내가 그 얘기 하려다가 내가 그래도 인간이 불쌍해서 내가 참았다. 네 자식들이 너 이렇게 댕기고 이렇게 다니는지 아냐? 나 진짜 그 얘기 해주려다가 참았다. 이 짓 하는지 아냐? 그거는 사실은 요즘 세상에서는 굉장히 신뢰되는 행동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이에요. 왜?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악이 되는 세상입니다. 악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기 전에 떠들면 안 돼. 그러니까 저것들은 지금 굉장히 미개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맞다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신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신보다도 부처님이 더 대단해요 라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 자꾸 해가지고 뭐 인간의 존엄성을 뭐 강조한 거고, 그건 네 생각이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어.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칠보가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금, 은, 유리, 수정, 만호, 자거, 진주 이렇게 나오는데, 수정하고 유리하고가 예전에는 유리가 더 비싼 거라니까, 수정보다. 자꾸 사람들 생각으로는 수정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유리는 뭐 싼 거. 그건 지금 네 생각이고, 로만 글라스라고 하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예전에 수정은 사람 시켜갖고 파오면 되는 거고, 야 그거 저 요업인데 모래에서 추출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로마 쪽에서 만들어서 로만 글라스잖아. 지금도 우리가 유럽 여행 가면 그런 유리 가공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동네에서는 만들지 못하는 기술이 없다니까. 그건 엄청난 수입품이에요. 지금 뭐 샤넬 가방 1,000만 원, 그 비교도 안 돼. 야 그거는 그런 도깨비 시장에서 파는 그런 샤넬 가방 같은 게 아니고 진짜 명품, 넘버 새겨져 있는 명품, 누가 샀는지 블록체인 같이 그렇게 되는 명품 정도 급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거는 앞에 마크 하나도 없는 거, 그 정도로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 이렇게 탑 같은데, 이렇게 오래된 탑, 통일시대 시대 탑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나와. 귀족들이 내가 보물같이 가지고 있다가 그런 탑 만든다 하니까 넣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거 있었다. 부처님 복장하고 탑 같은 데 모시고 이러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복장할 때 막 이렇게 가락지를 꿰는 경우들이 있었어. 근데 난 그거 저기서 또 봤거든요. 익산의 미륵사지. 미륵사지 그 탑이 발굴할 때 갑자기 사리장구가 나왔잖아요. 그게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 없어진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어떤 놈이 헛군데다 넣은 거지. 그게 다 넣는 데가 있어요. 룰이 있어, 룰이. 그러니까 고기 중에서 나와야 돼. 근데 거기가 다 없어졌거든. 그래서 없는 줄 알았다가 갑자기 뚜껑 열었다가 이게 뭐 여기서 왜 나온대? 이러면서 발견된 게 익산 미륵사지 그 사리장원구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은재, 관식 이런 게 나옵니다. 백제 사람들이 이제 고위 관료들은 이거 비단으로다가 모자를 쓰고 금관 쓴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돈이 굉장히 많아. 그럼 금관을 쓰고 다닐 것 같아? 김정일이 금관 쓰겠냐? 김정일 죽었지. 이재용 씨가 금관 쓸 것 같아? 안 써. 왜? 그냥 장신구로 조금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것도 디자인이 중요한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없는 사람이나 금으로 막 떡칠을 하는 거요. 있는 사람, 내가 얘기했잖아. 예전에 재벌들, 이렇게 진짜 재벌 만나보면, 뭐, 샤넬 이렇게 마크가 없다니까. 그게 한 땀 한 땀은 마크가 없어. 노출이 안 돼. 그게 진짜 명품이야. 거지 같은 놈들이나 마크 이따시만한 것이. 뭐 가방만큼의 마크가 있어. 가방 크기의 마크야. 그렇게 돼 있는 거는 거지 같은 거야. 물론 우리 같이 이제 더 거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좋은 거지. 근데 진짜 최고 레벨로 올라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잖아. 우리도 누가 이렇게 금방울 달아준다 하면 아유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없어 보이니까. 근데 큰 스님이 이런 거 달고 다니겠냐? 똑같은 거지. 추접스럽게 이렇게 나오겠지. 나는 언제나 달고 다니잖아. 왜? 그래야 또 딴 사람이 또 하나 더 해줄까 싶어서. 이거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비단으로 모자를 써요. 비단으로 모자를 쓰고 거기다 상징적인 장식으로 금, 은 이렇게 딱 꽂는다고, 이렇게 딱 꽂게 돼 있다고. 그걸 거기서 빼서 그놈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장식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전혀 엉뚱한 물건이야. 불교 물건도 아니고. 그거 넣을 때 주의 스님한테 사바사바 했을 거예요. 안 넣어줘. 그런 왕실 사찰 같으면 안 넣어줘. Y로 써서 넣었을 거야.
스님, 이거 하나만 넣으면 안 돼요? 내 거 지금, 이게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데, 내 반지 하나만 뽑아서 거기다 넣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근데 그 사람은 남자였던 거야. 여자들은 아마 제 생각이 안 틀리면 그런 사리장원고를 모실 때 옆에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부정탄다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옛날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했었던 거고, 남자 고위 관료였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 있다가 자기는 준비해온 게 없거든. 호주머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뽑아서 넣은 거야, 지금. 그것도 Y로 써서. 스님, 저 좀 꼭 좀 넣게 해주세요. 자기께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에너지가 나한테 전달된다라고 생각. 나와 내 가족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지금. 잘 넣었지. 그게 타임캡슐이 돼서 지금 나왔을지. 그때 지 이름 거기다 좀 새겨놓지. 여기다 이렇게 새겨가지고 넣었으면 진짜 그게 대박인데 이름을 안 넣었어. 이름을 안 넣었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이게 신들보다, 그러니까 힌두교나 바라문교의 신들보다 훨씬 대단하다. 이 뜻인 거예요. 그리고 천상천하를 했기 때문에 위아래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위아래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정신 사납게 하지 마.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7걸음을 걸으면서 이렇게 했대. 그 7걸음은 뭐냐라고 하는 걸 내가 처음으로 밝혔어. 그게 뭐 6도를 넘어서는 7번째다. 그게 뭐 고익진 선생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고 칠진법 문화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내가 처음 밝혀. 이런 거 내가 처음 밝힌 건 아니고, 그 7걸음 관련된 건 내가 처음 밝혀. 나도 참, 내가 팔자가 좋아서, 우리 같은 사람이,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이렇게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나는 큰 연구소의 소장 같은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체계적으로 쭉 연구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진짜, 그런 걸 하면 내가 불교 발전이라든지 동아시아의 정신문화라든지 이런 거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맨날 이런 데서 약이나 팔고 있고 이런 거 하나 더 받아 먹으려는가 싶어서 이런 거나 차고 있고, 이렇게 슬프게 살고 있는 거야. 너무 안타깝지. 여기도 이름 써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자기 이름을 써놨으면 내가 이제 갖고 있다가, 화장하면 녹는구나. 화장하면 녹는구나.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늘 마치고 다음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